다음도 사건 얘기인데요. 뭔가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미스터리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중국 동포 킬러. 그리고 현찰 5억. 영화 같은 청담 주식부자 비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이희진 씨, 사실은 뭐 청담 주식부자로 굉장히 알려져 있죠. 그러나 이제 주식 관련 뭐 어떤 사안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구속 상태인데요. 이 이희진 씨 부모가 피살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5억이 있었다고 하는데 증발이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 공범셋 킬러 중국 칭다오로 이미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나온 내용 중에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시신을 옮겼다는 거예요. 어떤 짐으로 가장을 해서. 그런데요. 숨진 모치는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 부치는 이 이삿짐 센터가 옮긴 그 짐 속에 그래서 엉뚱한 제3의 창고에서 발견이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화 같은이 아니라 영화보다 더한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는요, 지금.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 보시죠, 또. 이희진 씨, 여기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리다 불법 거래로 구속이 됐다. 그리고 뭐 굉장히 고가의 차량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게 좀 공개가 돼서 뭐 집에 수영장도 있다. 아무튼 엄청난 거부였다. 이런 게 한 수년 전에 이제 회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런 지금 비극적인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요, 요건 변호사 부부께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게요. 일단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경환 변호사한테 일단 질문을 외국인 킬러, 이거 중국 동포로 알려지고 있는데 킬러 3명을 동원을 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돈 액수나 여러 가지 범행의 이유를 봐서는 킬러까지 동원했다. 이거는 사실 설명이 안 돼요. 보통 저는 맨 처음에 그 3명만 따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교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실행 정범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게 아니고 그 지금 김모 씨라는 분하고 세 사람하고 같이 진입을 해가지고 같이 그 당시에서 살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히 못했으면 일단 뭔가 같이 뭔가를 했어요. 일단 지금. CCTV에서는 신문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일단 같이 진입을 했답니다. 네 사람이 같이 들어간 거죠. 근데 네 사람이 같이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미 죽어 있었다고 하니 네 사람이 같이 죽인 건데 그렇다면 단순 교사가 아니고 처음부터 죽이려고 계획을 한 다음에 세 사람을 살인 킬러를 모은 다음에 죽이려고 들어갔던 걸로 지금 뭐 추정이 처음에 됩니다. 나온 거는 그 세 사람이 무슨 뭐 경호라든가 무슨 이렇게 뭐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공범이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뭐 단순히 경호의사였다면 그 사람 죽이는 과정에서 본인이 보고서 바로 출국을 했을까? 지금 나오자마자 3명은 바로 중국으로 출국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은 왜 굳이 그 당시에 그 부모 두 분을 다 이렇게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버지만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어렵게 시무르센터 두 사람 잘못하면 그 사실관계 문제가 될 수도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도 들통이 날 수도 있는데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굳이 창고로 보냈느냐. 그리고 창고 이후에 시신 훼손은 어머니한테는 없는데 아버지한테는 있었다는 걸로 지금 보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왜 아버지한테만 했느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치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관계들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왜 이 김모 씨가 이 청담동 부자, 단순히 부자였다면 가능한데 이 두 분을 왜 선택했는가. 과연 2천만 원에 대한 원래 단순 채무 때문에 했겠는가. 뭐 채무관계 2천만 원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저렇게까지 범행이 있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반드시 5억 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밖에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5억 원이 존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그 이전부터 어떤 잘 아는 사이였다라고밖에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지금 속 시원하게 뭐가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지금 물론 조사 중입니다. 관련 기사 있는데요. 역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보시죠.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피살, 채무일까, 보복일까, 범행 동기 자체가 미스터리다. 여기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요 너무 잔혹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뭐 미리 아파트 진입 등 계획 범죄 정황이 있다. 뭐 2천만 원 안 갚았다 주장하지만 범행 동기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다. 중국 동포 등 사설 경호원 3명. 아까 중앙일보에도 뭐 킬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여기 또 경호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사람 지금 도주했습니다.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도 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김 씨와 범행 직후 칭따오로 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일단 저희가 여기서 뭐 미스터리한 걸 얘기해봐야 저희도 모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 신문에서 보도되고 경찰에서 얘기해 주는 게 다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걸 갖고 얘기해봐야 이거 억측만 남을 것 같아서요. 명확한 걸 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일단 이 이희진 씨 그리고 이제 형제가 지금 구속 수감됐다면서요. 그런데 구속 집행 정지를 어제 신청했다. 이 사안이 이제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희진 씨하고 이 사건 이제 부모의 실종을 했던 이희진 씨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희진 씨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2013년부터 굉장히 증권방송가에서 스타로 떠올리면서 뭐 청담동에 300억대 자택이 있고 대한민국에 몇 개 안 되는 뭐 30억 가까운 차량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로 SNS 과장되게 막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보도를 하고 하면서 이 유사수신 업체를 차렸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자기가 방송에서 이 주식이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얘기해놓고 동생이 차린 회사에서 그 주식을 회원들에게 팔았던 겁니다. 뭐 그 형제가 뭔가를 같이 한 거네요. 같이 해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유사수신으로 징역형을 받고 지금 복역 중이고. 둘 다 형제가. 근데 동생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네, 석방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확실한 거 하나는 그 가운데서 이희진 씨 같은 경우 그렇게 얻은 부당이득이 130억 원을 추징하겠다는 선고까지 1심에서 나온 상태이거든요. 징역 5년에. 그럼 1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그럼 추징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는 두 사람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을 압류를 해야 됩니다. 추징 보전을 해야 되는데 추징 보전을 하신 과정에서 보니까 실제로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거예요. 거의 그냥 다 뭐 빚내서 산 거거나 리스트에 올린 건물이거나 사람들에게 부풀려서 자기를 과장하기 위해서 보여준 건데 실제 알려진 것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근데 거예요. 문제는 이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기사들이 좀 있었던 게 이 사건 이전에 검찰이 추징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흠결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희진 씨에게만 130억 원을 추징하다 보니까 동생 몫으로 동생 이름으로 돼 있던 재산 중에 일부가 판매가 가능한 상태로 풀려 있었었죠. 그래서 고가의 차량 예를 들어서 팔면 한 20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차량이 팔렸다는 식으로 기사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현금으로 있을 거라는 게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던 주위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 차가 팔렸으니 그 판 돈이 있을 것이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고 만약에 이건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입니다만 이 용의자가 실제로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라면 이런 기사를 누구보다도 관심 있게 봤겠죠. 그러면 어딘가에 돈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범행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되는군요. 이게 참 비극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튼 이런 부분 철저히 조사하게 됐고요. 그리고 중국으로 도망간 그 공범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좀 신병인도 안 되나 모르겠습니다. 윤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심에는 이 증권방송으로 스타가 됐다고 하는 자칭이든 타칭이든 이희진이라는 이 젊은이가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부모의 이제 비극이긴 하지만 조금 더 넘어가면 승리나 정준영 같은 연예인, 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SNS든 아니면 유튜브 방송이든 또는 뭐 다른 인터넷을 통해서든 검증 없이 부풀려져서 스타처럼 된 친구들이 주목을 받고 심지어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또 그들은 또 자기를 과잉해서 또 과시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런 사기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조금 좀 이렇게 냉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연예인이든 아니면 이런 뭐 벼락부자, 주식부자든 이런 게 부러움의 대상이다라고만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데서 질시의 감정도 생길 수 있고 실제 거래 관계를 통해서 사기의 피해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럼 맹목적인 과신이나 또는 그 이상 뭐 어떤 관계가 생성이 되면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예. 옛날 기존의 전통적인 예. 매체에서 제가 일을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기존의 전통적인 매체에서는 이런 사람을 하나 소개를 할 때는 예. 내부에서 게이트키핑이라는 검증을 몇 차례 합니다. 과연 이진이라는 예. 친구가 정당한 방법을 예. 통해서 이렇게 스타가 됐는지. 그러나 본인이 자화자찬을 한 걸 무작정 믿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점 때문에 예. 저는 연예인이든 또는 이런 알려지지 않은 예. 그러나 갑자기 뛰어난 스타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맹목적인 과신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알겠습니다.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또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